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렌트비를 장기간 체납한 악성 세입자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다음 달 1일까지를 최종 통보 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집행부 임기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해결이 어려웠던 세입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성 세입자와 전쟁을 시작하겠다. 뉴욕 한인회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회장은 한인회 간 정상화를 위한 열쇠로 렌트비를 장기간 상습 체납한 악성 세입자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악성 테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성 테넌트와의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명의 3층 세입자가 장기간 렌트비를 내지 않아 회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뉴욕 한인회관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해결 방법과 소송 등에 집중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포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소식을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윤창희 위원장은 뉴욕 한인회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계획을 밝히며 동포 사회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집에 아버님, 할아버님, 뉴욕에 이민 오실 때 가져온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오래된 자료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한인회에 연락해서 이 자료들을 지금도 모아야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년 1월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공사를 회관 6층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건립기금 모금 행사를 내년 1월 13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출근길 캠페인을 벌이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외면하기도 했지만 한인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 회원들이 오늘부터 출근길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도 어색함에 외면하는 일부 시민들도 한인 투표권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이들의 열의를 꺾진 못했습니다. 투표 참여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특히 펠팍에서는 1,500명 정도 이상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와갖고 한국 분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캠페인을 하려 합니다. 권형만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 회장은 대통령과 지역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 등을 뽑는 본선거 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2회에서 3회 정도 출근길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을 밝히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유권자 협의 회원들이 한 7명, 8명 정도 정류장별로 나와서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손길이 있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협의회는 팰리세이즈 파크 거리 축제 기간인 지난 6일에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여 200여 명의 신규 한인 유권자 등록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본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일어난 자발적 한인 유권자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올해 한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한파와 겨울 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일부 지역은 때 아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10월인데 벌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25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모리스, 패세익, 웨스턴 에섹스, 웨스턴 유니온, 헌터 등등의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최저 기온은 화씨 20에서 30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여름 폭염에 이어 때이른 가을 한파와 겨울 한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파주의보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식물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미들섹스 카운티를 포함한 뉴저지 내 총 14개 카운티에는 15년 만에 가뭄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한편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온열, 난방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방한복과 온수매트, 히터 등 온열 방한 제품들을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한용 외투와 기능성 의류 제품이나 또는 히터나 온풍기의 판매가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한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된 가운데 그 이후에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된 가운데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잠재적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5일 민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신청 처리 지연으로 인해 시민권을 마감일보다 늦게 받은 이민자들은 오는 29일까지 각 보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신청이 독려됐습니다. 신규 시민권자뿐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에도 뉴욕주 선거법에 따르며 29일까지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갈 것이 권고됐습니다. 사무실은 포레스트 힐에 위치한 퀸즈 선관위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유권자 온라인 등록이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마감일인 14일까지 21만 4,300명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쳤는데 이 중 6만 8천 명이 마지막 날 등록을 했습니다. 취업이민청원 I-140을 승인받은 지 180일이 지나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이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개선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기 전이라도 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 규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을 거친 최종 개선안을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개선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노동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I-140 승인만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일할 회사에서도 노동허가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선안은 또 H-1B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야 새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 NYC 웰을 시행합니다. NYC 웰은 24시간 무료 상담 서비스이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셜린 맥클레이의 주도로 론칭된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YC 웰이 시행됩니다. NYC 웰은 휴대전화나 문자,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과 의료 서비스 연결을 지원하게 되며 전화, 문자, 온라인 채팅 서비스는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스페인어 등 총 200가지의 언어로 365일 자유롭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채팅이 가능합니다. NYC 웰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위기 또는 자살 방지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정신건강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연결, 단기 상담과 팔로업 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현장 투입 등이 제공됩니다. 들라지오 시장 부인 셜린 맥클레이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등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손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는 환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한 후 전문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라이프넷도 추가됐습니다.
뉴욕시 노점상 운영 면허인 벤더 라이센스 대기자 신청 접수가 23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우선 853개의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앞으로 7년 동안 벤더 라이센스 적체 해소와 암시장 매매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4,200개의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노점상 벤더 라이센스 대기자 신청 접수가 23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25일, 오는 11월 15일 오후 5시까지 대기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접수한다고 해서 당장 벤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라이센스가 새롭게 발급될 때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신청 서류 접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사무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 우편 접수는 맨하탄 사무실로 보내야 하고 우편 소인 날짜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급되는 라이센스 855개로 제한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벤더 라이센스 소유주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라이센스 개수가 855개 아래로 떨어지면 새로운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한편 시의회에는 라이센스 적체 해소와 암시장 매매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7년 동안 총 4,200개의 신규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뉴저지주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컴퓨터 방식의 새 표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새 표준시험이 소수계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뉴저지 지부 교육법센터, 라티노 액션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주 법원에 컴퓨터 방식의 새 표준시험을 고등학교 졸업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주 교육국은 오는 2021년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이를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 성적 이상의 SAT, SCT 점수도 졸업 자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2021년 졸업생부터는 컴퓨터 방식의 새 표준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10학년 영어 표준시험과 대학 수학 1 표준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새 졸업 자격이 주 법에 위배되며 소수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자유연합은 주 교육국이 합격률이 낮고 인종과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점수가 극명히 갈리는 불공평한 시험인 컴퓨터 방식의 새 표준시험을 채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교육국 측은 컴퓨터 방식의 새 표준시험이 시행 이후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시험 합격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내린 폭우로 LA 카운티 지역 해변가에 박테리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LA 지역에 내린 폭우로 바다에서 주민들이 박테리아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졌다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박테리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폭우로 인해 길가나 산간 지역에 있던 쓰레기와 오물이 지하 배수로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와 박테리아를 번식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서핑이나 수영을 자제하고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오는 27일 또 한 차례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박테리아 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회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AWFF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아 영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헐리우드 영화 산업과 아시아 영화 산업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은 한국을 비롯한 터키, 일본, 러시아, 중동 등 총 51개국의 영화들을 소개하고 영화 상영회와 시상식을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됩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We're trying now spray or tell about this country, about this tradition, about this culture
to people USA. 한편 오는 11월 1일 폐막식에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리암 니슨, 이정재 주연의 인천 상륙작전이 상영되며 페스티벌 기간 동안 유명 배우와 작가, 영화 감독 등 다양한 주요 영화계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의 관습을 존중하는 게 예의겠죠. 말레이시아를 찾은 호주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말레이시아 국기가 그려진 수영복을 입고 추태를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말레이시아 세탕에서 열린 F1 자동차 경주대회. 호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축배를 들자 흥분한 호주 관람객들이 뒤따라 신발에 맥주를 부어 들이켭니다. 말레이시아 국기가 그려진 수영복 팬티만 걸친 채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며 세미 누드쇼까지 벌입니다. over the top or being aggressive or anything like that. You can tell they were just having a really good time. It sucks that these guys were just having a good time and celebrating with everyone there.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신체 노출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어긴 데다 신성한 말레이시아 국기를 엉덩이에 두르는 상상하기 힘든 추태를 부렸다는 겁니다. You come to another person's, you come to our country, you have to respect our rules, how we see things and everything. 당시 모욕감을 느낀 현지인이 이들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자 말레이시아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신문들의 일면이 호주인들의 알몸 추태로 도배됐고 시민들은 경찰청으로 몰려들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Jatuhnya bendera kita, jatuh negara kita. Aiblah muka seluruh rakyat Malaysia yang terpalit kerana perbuatan biadab, pelancong ataupun 호주 국방부 소속 직원까지 국기 팬티를 입었던 사실이 드러나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호주 외무장관도 서둘러 이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There's no excuse in saying, this is just, Aussie behaviour. This is just a prank that would be seen as a minor matter in Australia. 결국 무리를 빚은 호주인들은 국기 모독과 뇌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석방돼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We would like to urge all Australians travelling overseas in the future to be very awar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sensitivities that exist in other nations. 말레이시아에서는 작년에도 키나발루산 정상에 오른 외국인들이 알몸 추태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념일합시고 알몸이나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물론 소변까지 본 겁니다. 영혼의 안식처로 불리는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산신령을 노하게 만들어 닷새 뒤 발생한 대지진까지 촉발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Kedasan Indosun, but it's something that is totally abhorrent and totally unacceptable to be done on a sacred mountain.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볼 일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불과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보고서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오바마 케어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015년 인상률 2%, 올해 인상률 7%에 비해 크게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이 지원되면 많은 사람이 보험료 급등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에게 추방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연방이민법원의 존 오델 판사는 24일 열린 심리에서 한인 입양인인 아담 크랩서가 추방 명령의 취소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게 됐습니다. 37년 전에 입양된 아담 크랩서는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파양됐고 지금은 결혼해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하지만 불우한 시절 속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고 범죄도 저질러 추방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내년부터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 4월
21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합형 변호사 시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통합시험의 최대 장점은 평가 기준이 일원화돼 각 주가 정한 최저 합격 점수를 통과한 학생들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뉴욕주는 올 7월 시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국립도서관 옆에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용 $7만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드 파크 국립도서관 위안부 기린비 바로 옆 단독주택 자리에 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타운은 클로징이 이미 끝난 만큼 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경우 40에서 5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개이고 흐리기를 반복하면서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